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네.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 포인트가 딱히 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좀 중국에서 여객 수송량이 높아지곤 있다고 하지만 이쪽으로 투자 관점을 세워야 될까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느 기업일지 먼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오성문 기자. 네, 설날을 맞아서 중국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중국 여행지로 상해가 꼽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이 바로 상해국제공항인데요. 상해국제공항은 상해를 여행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들려야 하는 푸동공항과 홍자오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항공 관제뿐 아니라 터미널 관리, 또 화물 관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상해의 푸동공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화물 교역으로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승객 수로는 세계 22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2015년 말까지 상해에 디즈니랜드가 개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개장된다면 이 공항과 가까운 푸동공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한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해에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해 국제공항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상해 국제공항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상해 국제공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개방이 되면 개방이 될수록,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유입 인구, 또, 이렇게 왕래라는 인구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볼 게 여객, 운송, 화물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상해 국제공항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디즈니랜드가 개장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수혜가 엄청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투자 매력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상해 국제공항입니다. 자, 사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공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상이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상해 국제공항은 지금 어떤 지금 구조로 돼 있고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상해국제공항입니다.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종목 코드는 60000 9번을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요. 사실 그 공항을 비롯해서 증권거래소 이런 회사들도 증권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해국제공항은 업종 분류는 운송지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서 시가총액은 약 6조 9,421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 3대 공항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여객수 4,700만 명을 기록한 공항입니다. 보통 공항은 공항 관제를 비롯해서 터미널 관리, 화물 처리, 그리고 광고, 그리고 공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상해공항그룹에서 지분을 약 53%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종업원 수도 약 5,472명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앞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2015년도 하반기에 디즈니랜드가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가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최근에 상해공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국제공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화물이 워낙 좀 발달이 되어 있지만 여기 중국처럼 이렇게 대륙이 크게 되면 이 공항 쪽으로도 화물 처리가 굉장히 좀 숙량이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업 부문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어떻게 좀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공항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무슨 물건을 사시게 될 경우에 공항에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 공항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러한 마진폭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해국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 공항 운영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전체의 약 9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물이라든가 공항의 시설을 이용할 때 들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항공 관련된 서비스들이 약 3.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리, 감독을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서비스 기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부분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이 비용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이용하시는 많은 그런 여행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공항 운영 서비스에서 가장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주가 수익률 장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 보였나요? 네, 사실 그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12.79 정도 위안화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굉장히 주가가 싸서 한번 저도 그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65%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그리고 6개월 전, 3개월 전 계속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특히 3개월 전에 주가만 해도 17.11 위안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만 투자하셨어도 한 23%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공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내 맘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설립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의 성격을 보면 독점입니다. 따라서 약간 그 보수적인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주가 수익률도 살펴봤는데, 자, 이를 뒷받침하는 실적들은 최근에 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2013년, 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2015년도 12월 31일까지의 예상 매출액이 약 1조 1,424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1조 2,922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2014년도엔 영업이익률이 약 23%, 2015년에는 13%, 2016년에는 15%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중국의 그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메리트 가운데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은 거의 독점 수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매력도 높을 것 같거든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볼게요. 여객 수송이 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익이 늘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자세한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여객 부문의 성장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여객 부문에서 어떤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지난 2014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비행기 이착륙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7% 증가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객 수송량도 전년 대비 8.8%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5천만 명 이상 가까이 이 공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구 규모만큼 공항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상해의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중국 내에서 메가 이벤트죠. 2015년도 말에 디즈니랜드가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규모만 말씀을 드리면 홍콩의 디즈니랜드의 한 3배 규모, 그리고 도쿄의 디즈니랜드의 약 2배 규모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지하철 11호선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점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누가 될까? 아무래도 상해국제공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음식료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수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여호커만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관광객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점점 더 선진국에서 비자 조건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선 매출이 약 13%대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해 국제공항이 점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뭐든지 지금 문턱을 좀 낮추면서 자 이렇게 좀 해외에서 어떤 수요들을 계속 좀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상해 국제공항 매력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글쎄요 외국계 기관들 이 상해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훑어볼까요? 네. 굉장히 제가 조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뭐냐면요. 2월 10일 이후로 어떤 그 투자 의견이 사실상 그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잠깐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한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총 11건, 그리고 보유가 2명, 그리고 매도가 1명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목표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계 투자 의견들도 지금 상해 국제공항에 대해서 조금 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중립 의견을 주면서 17.90 위안을 줬습니다만 이미 골드만삭스의 예상과는 반대로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 의견은 참고를 하시면 좋지만 절대적으로 이렇게 소신을 가지시고 투자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제가 특히 약 4.14%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춘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항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 틈새 시장을 잘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익률이 꽤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꾸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가 굉장히 좀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면서 좀 고공행진하는 흐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모멘텀, 춘절 효과, 그리고 여객 객수, 여행 객수라고 보면 되겠죠. 여행 객수의 증가,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생긴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모멘텀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습니다. 공항에 투자해보자. 새로운 관점으로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3부에서는 국내로 눈을 돌려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